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TV가 공동 기획한 저출생 대책 이대로 좋은가? 인구 1위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진행을 맡은 지역구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보다도 인구수가 400만 명 이상 많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인구수 1위 경기도. 그러나 이곳에도 저출생의 바람은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저출생의 현 주소는 어딘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와주신 네 분의 도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의 불안정성, 고용의 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네 분의 의원들과 함께할 저출생 대책 이대로 좋은가? 인구 1위 경기도 의회가 말한다. 첫 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엔 1.241명이었는데요. 2019년 1명이 깨지고 2022년 0.84명, 2024년은 0.766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요.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5년 사이에 39만 5천여 명이 감소했는데요. 그 사이 경기도는 7만 5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현실과 우려되는 점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 임창희 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광주시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10만에서 40만으로 약 30만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인구와 다르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을 보면은 매년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만 봤을 때는 채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2,000명도 무너질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광주시의 내부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 북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운 것은 출생아 수가 태촌면은 16명, 남종면은 1명, 남한산 상명은 출생아 수가 0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이 되는 지역과 규제로 개발이 못하는 지역에서의 불균형도 출생아 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더 세부적으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그 문제의 이제 원인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를 보면요.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자녀 양육 등의 부담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일, 가족, 양립 여건, 또 환경 미흡, 또 주거비 부담, 직장 불안정 등 또는 또 일자리 부족,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이제 순위에 있습니다. 이 중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임창희 의원부터 해볼까요? 이 설문에서는 3번과 4번인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은 저희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약 56%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요. 청년들이 모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 증가해야 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면서 이제 경기도로 이주하는 형태가 많은데 막상 이 경기도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주거비와 그리고 직장까지 이동하는 이 교통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서울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주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기업과 산업의 유치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인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 경기도의 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출생 현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 톡톡 위원회를 태스크포스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도의 위기 의식과 대처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의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한 7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의 청년과 신혼 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 그리고 또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인데요. 사실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그 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경기도에서는 그 청년과 신혼 부부한테 임대주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량이 채 10,000세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도의 인구에 비해서 또 경기도의 이 신혼 부부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경기도에는 공공 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공 분양 주택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 부부가 조금은 쉽게, 조금은 더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공급되는 약 245 정도의 이 지분 적립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이 지분 적립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택을 전체를 사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 부분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10에서 25%, 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지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초기에 나의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도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240호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이 경쟁률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런 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일하는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일하고 또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경기도에 의미 있고 성과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판교에 만든 테크노밸리입니다. 내가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와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임창희 의원부터 해볼까요? 네, 경기도형 가족 돌봄 수당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사회가 필요한 돌봄의 수요는 많은데 이 돌봄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작년에 광주시에서 이 돌봄의 주체를 조부모까지 확대하자라는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다른 외국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돌봄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한 아이한테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500만 원을 주자라는 결정을 한 게, 또 하나는 누구한테 돌봄을 받을까는 그거는 전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아무래도 더 세심한 정책을 구상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만 받아라, 누구는 안 된다라는 이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저는 향후에는 이 대상의 기준은 넓히고 그 선택을 부모들이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이 돌봄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는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바로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금 감소분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경기도형 가족 친화기업 461 육아 응원 근무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 4일 6시간 1일 재택근무, 461 육아 응원 근무 제도 등과 관련된 그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게 우선적으로 이 경기도에서 그리고 또 기업들로 이 문화가 확산되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의 정책은 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육아 휴직을 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을 단축시켰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이제 저희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휴직을 했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기업에서 어떻게 충분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노력입니다. 즉 직원에서의 관점에서 기업의 관점까지도 폭넓게 고민해 줘야만 이 기업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더 넓게는 그 기업들의 대체 인력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 또 다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기업 문화 자체가 육아를 하는 직원한테만 혜택이 아니라
이 기업 전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일자리 확대까지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출생 현상은 이제 전 국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좀 더 단위가 작은 그런 지방자치단체한테도 큰 그런 현안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자치단체들의 정책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성남시에 성남시 청년들 결혼을 꿈꾸다라는 이런 정책이 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지난 11월엔 여주시가 또 미혼 남녀들의 만남 솔로 엔딩 시즌 2를 열어서 모두 이제 32명이 참석을 했는데 7쌍의 커플이 이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돌봄 정책이나 또 주거 복지 사업 등도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군 단위의 정책들 살펴봐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이 시군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이 다양한 시도들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은 전국 단위의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가 하되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남이라든지 출산과 돌봄에서의 이 공백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라는 거지. 이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 출산과 돌봄의 환경에서 지자체들이 그들만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진대에서 나왔던 남녀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그리고 이 돌봄이라든지 출산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른 시군에도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한테도 크게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의 정책과 시군 지자체들의 어떤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와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도민을 대변해서 경기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제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별로 그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원 발언대 임창희 의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학자인 멜서스는 그의 책 인구론에서 인구는 생존과 재생산의 사이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모인 청년들은 결혼과 출생은 포기하지만 이 수도권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떠한 경기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로 복합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책임을 뒤로 미루지 말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규제 문제를 합리화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의원들의 발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곧 도민들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5년 좀 더 많은 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 국민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